헬로 네이처는 이제 크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적인 부분을 이제 IT를 바탕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큰 관점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공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먹거리, 엄선된 먹거리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직거래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관련된 모든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거래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그래서 큰 범주에서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직거래는 뭐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산지에 가면 내가 직접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겠죠. 근데 그 온라인 상에서 직거래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첫 번째로는 그 먹거리 자체를 엄선하고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을 확실하게 한다라는 점이 첫 번째 차별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된 그런 뭐 엄선된 물건들이 주문 후에 수확이 돼서 가장 신선할 때 소비자에게 배송이 된다라는 점이 두 번째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아이템이 딱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나는 원래 웹 서비스 또는 뭐 IT라는 그 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서 그쪽 관련된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중에 그렇다면 어떤 곳이 과연 기회가 있을까라는 거에서 첫 번째 필터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크게 형성될수록 사업의 기회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큰 산업군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그렇게 한 뒤에 두 번째 필터링이 그럼 나와 같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게 포진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 유통이라는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됐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사업하시는 그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대표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나는 참모가 더 어울리는 건 아닐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는 리더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뭐 이 일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더 옳은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쪽이 아니니까 벤처란 조직에서의 그 가장 큰 리더의 그 특징이나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그 이 사업이나 이 비즈니스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된 방향성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그 방향성을 공유시키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에게 설득, 이해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각이 똑같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리더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크게 정해진 방향성 아래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이제 그 역할을 맡기는 그것이 두 번째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 수가 적은 조직일수록 그 한 명 한 명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한 사람이 나가게 되건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뭐 우울해져서 또는 모티베이션이 안 돼가지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건 영향력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조직 운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온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조직 운영 관련된 이슈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서 저는 확실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전 구성원이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운영 방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너무 높아집니다. 한 대여섯 명만 돼도 정말 쉽게 생각들이 일치될 수가 있는데, 한 10명, 8, 9명만 좀 돼도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이 생각을 일치시킨다는 게 조금씩 버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그리고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운영 방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창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사람, 아이템, 돈이었는데,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사람, 아이템, 돈 순이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좋은 아이템 선점을 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제 투자 자금이라고 하는 돈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찾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주변에 항상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 사업할 거다.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라고 계속 세일즈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맞고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서 바로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분들이 자존심이 세다기보단 그 경계심과 의심이 많으신 편이고요. 예. 왜냐하면 워낙에 물건 팔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사기꾼 같은 분들이 워낙 많아서 경계심도 되게 높은 편이시고 의심도 많으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좀 힘들었죠. 뭐 저희가 뭐 되게 수월하게 진행됐던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굉장히 막 부탁을 하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은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랜땡 헤딩하면서 한 분 한 분씩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고요. 그것이 뭐 이제 쉽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HR, 사람을 뽑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 재무회계, 정말 이쪽 부분은 단순 뭐 돈 얼마 쓰고 얼마 나가고가 아니라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액션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상거래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세금적인 부분, 증빙 관련된 부분, 매입 매출 등의 관리, 모든 부분에서 생각할 것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전문가가 되라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즉 HR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내가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채용하는 것보다 내가 해보고 안 되는 걸 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즉 어떠한 타스크건 간에 대표라는 위치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무자의 입장으로 다가가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회사 운영 방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벤처 조직은 자금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네. 돈을 벌지 못하니까 쓰기만 쓰는데, 네. 자금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뭐 상황은 바뀔 수가 있죠. 정말 아닌 사람을 무턱대고 중요하게 뽑았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인력의 문제가 더 클 테고요. 근데 자금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그 부분을 확실히 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씩 써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다라는 걸 감을 좀 잡아야 되고, 그 기간 안에 내가 반드시 뭘 달성을 해야지 추가 자금이 조달되건 아니면 수익이 나건, 네. 이 두 가지를 맞춰볼 수 있도록 플래닝을 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표로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런 조직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설득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비전을 세우고,
이 회사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방향성 아래에서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각각 개개별로 어떠한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사람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나오게 하는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모티베이팅이라는 그런 역할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성장 원동력은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런 서비스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리 어답터 레벨에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또 다른 성장 원동력을 찾아야 되는 게 현재 과제고요. 저희는 주로 취급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이에요. 유기농 같은 건데, 그래서 일반 마트보다는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하지만 친환경 전문 샵들에 비해서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요. 저희는 조금 더 치중하는 것은 가격보다는 사실은 품질에 더 치중을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이마트 가서 귤을 샀는데 맛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내가 잘못 샀다고 생각하지 절대 이마트에서 귤 안 사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세요. 다음에 또 가서 사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생산자 실명 플러스 그 사람 자체를 브랜드화해서 그 사람께 맛있으면 계속 재구매하고 반복 구매할 수 있는, 그리고 맛이 없으면 반복 구매가 안 이루어지고 품질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치중하는 건 품질 쪽인 것 같아요. 그것이 제품이든 서비스의 편의성이거든요. 일단 고객 니즈를 저한테 정확히 파악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고객 니즈는 계속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고객분들 마음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객분들한테 좀 먹혔던, 좀 되게 적용이 되고 되게 수월했던 그런 우리들의 생각들은, 소비자분들은 정말 안전한 먹거리, 검증된 먹거리를 먹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맛있다면 다시 사고 싶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걸 좀 신선하게 살 수 있으면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 모두 충족하는 건 사실 직거래거든요. 농장에서 바로 오니까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그분 만약에 그 생산 농가를 신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안전할 테고. 근데 직거래를 하면 그게 좋기는 한데 너무 불편한 거죠. 내가 사과를 직거래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사과가 맛있는 건지, 문경 사과, 대구 사과 이런 거 다 있죠. 그럼 대구에 있는 모든 농장의 사과 다 맛있냐? 모른단 말이에요. 어느 농장과 직거래를 해야 되는지, 어느 농장에 있는 분들과 거래를 해야 되는지 정보 획득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획득해서 하더라도 생산농가 직거래할 때는 카드 결제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다 무통장 입금해야 돼요. 그리고 배송 조회라는 것도 없고요. 오늘 입금하면 알아서 보낼게. 보내냐, 문자 보냈다. 언제 오냐, 가겠지. 이 정도죠. 세 번째로는 제대로 오냐 안 오냐 걱정이 되는, 제대로 안 왔을 때에 이제 컴플레인 했을 때 반응이 처절하죠. 여기 왔는데 뭐가 저기 검은 게 있다. 그거 원래 그렇다. 저기 상했는데 상한 거 아니야. 그냥 깎아내고 먹어라. 이런. 그거는 생산농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그런 고객들을 응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뷰포인트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왜냐면 평생 수학만 하셨던 분들인데. 근데 서울에 있는 소비자분들은 워낙에 발달된 고객 응대 서비스를 봤던 분들이시고, 그래서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지고 세 가지가 좀 많이 불편하세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측에서는 품질 검증하는 장치라던가, 그 다음에 소비자가 결제를 편하게 하기 위한 장치라던가, 배송 조회라던가, 그 외에 직거래와 관련된 모든 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말 엄선된 그런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게끔
디벨롭 된 건데 저희의 그 안전 기준이 있어요. 식품 안전 기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제철에 난 상품을 우선으로 하고 어쩌고 되게 깁니다. 되게 많은데 큰 틀에서 핵심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양심 있는 생산농가라고 하기엔 되게 애매하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많이 보는 건 프라이드 있는 농가예요. 내게 제일 맛있다. 딴 애들 거보단 내게 최고다. 나는 이런 노력했기 때문에 시간 더 들이고 했기 때문에 맛있을 수밖에 없다. 난 그냥 못 판다. 더 비싸게 팔던가 아니면 땅에 묻어버리란다. 이렇게 프라이드 있는 분들 모집하는 게 가장 최악화. 이렇지 않으면 대충 만들어서 대충 먹으면 돼. 다 똑같지 뭐 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상품 퀄리티 별로 안 좋고 배송 퀄리티도 안 좋아요. 그래서 프라이드 있는 분들이 가장 큰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서도 이분들이 과연 그 약속을 이행을 잘 하시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시는가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생산농가는 단 한 번도 소비자의 품질 피드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든 오이가 맛있는 오이인지 맛없는 오이인지 맛있다 맛없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토마토 하시는 분들도 내 토마토는 단지 새콤한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다 중간에 다 사가왔으니까 도매시장으로 팔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품질 개선은 얼마든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약속 이행이 잘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지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기준 되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크게 나누는 게 브로커가 있고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직거래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브로커 레벨이에요. 팔 사람 쫙 모아서 올리고 살 사람 쫙 모아서 사게 하고 중간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사실 브로커 레벨의 서비스거든요. 그거는 뭐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많고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런 서비스의 가장 큰 맹점은 이 업은 오픈마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업은 먹을 걸 파는 업이라는 거죠. 먹을 걸 판다는 건 한 번 실망하시면 절대 안 돌아와요. 내가 여기 있는 게 먹을 거 파는 곳인데 먹었는데 실망을 한 번 하면 다시 안 사요. 근데 실망을 안 하면 비싸더라도 굳이 다른 데를 가지 않아요. 네.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중간 단계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뭐 편의적인 서비스건 뭐 검증이건 뭐 보증이건 간에 제공을 하면 그런 이슈가 확 주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폭발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곳은 농산물 쪽이거든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쪽인데 이쪽은 뭐 폭발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커요. 예를 들면 수박이 2개, 3개 정도의 품목만 있으면 되지 수박이 15개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먹는 그런 먹거리, 농산물의 종류가 기존에 유통되는 그 오프라인에 유통되는 공산품의 종류보다는 굉장히 작아요. 지금 뭐 떠오르시는 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면 20개도 안 나올걸요. 저는 직거래라는 것이 정말로 소비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업체인데 저희의 비전은 이거예요. 가장 맛있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일반 가정에서 손쉽게 구하게 하자가 저희의 비전입니다. 저희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좋은 퀄리티를 손쉽게 구하는 게 초점 맞추고 있어요. 직거래를 함으로써 좋은 퀄리티가 생기는 건 명백하게 드러나지만 아직까지는 손쉽게 구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로는 한 번 살 때 많이 사야 돼요. 상추를 직거래로 사는데 150g 살 수는 없거든요. 그것처럼 한 번 살 때 많이 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직거래 하다 보면 다 배송비를 부담을 해야 돼요. 문경에 있는 사과, 속초에 있는 오징어, 충청도에 있는 상추를 사면 각각 배송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하려고 하는 게 소포자 묶음 배송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 런칭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각 지역에 있는 정말 좋은 먹거리들을 소량으로, 그리고 그것들이 묶음으로 배송되어 옴에도 불구하고 수확한 지 하루 정도 또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 약 36시간 이내인 것들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로 움직이지 말고 몸으로 움직여라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민은 깊고 짧게 하고 실행을 빠르게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린 스타트업이라고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물론 그전부터 그런 비슷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지만, 완성을 하고 나서 보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반응이 별로라고 하면 완성품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기보다 정말 아주 최소한의 볼륨으로 핵심적인 가치만 갖고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꺼내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수정 보완해서 꺼내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젊은 창업가들한테는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